만약에 이제 입법이 돼가지고 이걸 소급해서 상속인에게도 뭐 추징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헌법에 비춰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해야지. 과거에 일어났던 소급해서 일은 안 법안을 된다는 만들어서 거네요.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법적으로 얼마나 추징이라든지 사후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런 폭로 자체가 직계가족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폭로 내용도 보면 의미가 없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어떤 사회적 압력이나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로 인해서 전두환 씨 일가가 자발적으로 지금 미납 추징금을 내놓든가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그냥 손님들 오셨을 때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이제 계속 돈 봉투를 해서 드리는 건 자주 받고 주말마다 손님들이 오시거나 가족분들이 오시면은 더플백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가득 담으면 이제 하나당 뭐 몇 억씩 담기잖아요. 그렇게 들고 가시고. 커다란 비밀의 방이 돈이 가득한 방이 아까 그 창고 끝에도 하나 있었고 할아버지 서재에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그냥, 비밀의 방이에요. 네, 정말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항상 이제 그냥 어디서 이제 오면은 또 비서분들도 이제 들고 오시면 또 쌓아놓고 또 필요한 사람 또 가져가고 계속 그냥 뭐 비밀의 방이 아니어도 그냥 집에 계속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을 도와주신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얻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바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입을 닫으신 분들이 많고 돈이 뭐 하늘에서 쏟아지듯 했다. 그리고 무슨 아마 뭐 차명 뭐 이런 얘기 한 거 같죠? 뭐 관리하신 분들이 입을 닫고 있다. 뭐 충성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상태도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최근에 이 추징금 55억인가 이게 추가로 추징 가능하다. 이게 뭐 판결 통해서 좀 확정이 된 상황인데 그럼 남은 돈이 86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징이 아직 안 된 금액이요.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요? 그리고 국회에도 지금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설사 통과돼도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입법이 돼가지고 이걸 소급해서 상속인에게도 뭐 추징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헌법에 비춰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해야지. 과거에 일어났던 소급해서 일은 안 법안을 된다는 만들어서 거네요.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 조문에 있어서 아마 위헌적 법률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또 시비가 또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저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 자체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상속 재산이 지금은 상속 재산이 지금 찾아진다는 것은 사망할 당시에 이미 재산이 있었고 이것이 자녀분들한테 이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도 사실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런 의혹적에도 불구하고 환수될 재산을 찾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한 가지 법리는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이전에 그 유래된 재산을 누군가에게 줬고 그 누군가는 그걸 알면서 취득해서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법리적 검토가 좀 필요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돈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사망 전에 이전하고 그 이전받은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환수의 여지가 있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 환수 담당하는 검사 측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검찰 쪽에서 뭔가 좀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우원 씨가 본인의 친모와 관련된 얘기도 좀 인터뷰를 통해서 꺼내놨거든요. 뭐 약간 두렵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등장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에 있어서는 가장 약자시고 또 가족들은 다 자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충분히 다 사용을 하고 원하는 대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데 어머님은 아무래도 그런 가족들에 비해서는 그런 게 적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제일 크시죠.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정말 일가 중에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내보이고 사과를 하고 이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친모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리고요, 오늘 이런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어머니로부터, 친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아들에게.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 친척, 아주머니한테 계속 무서운 느낌의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서 읽어보지도 않고 지우고 차단해버렸어.
요 문자는 아들에 대해서 뭔가 격려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너를 알아보는 거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앞서 문자는 뭔가 무서운 느낌의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온다. 아들한테 약간 답답함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죠.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이게 뭘까요?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 전두환 씨의 일가가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일가로부터의 어떤 위협 같은 게 최근에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전우원 씨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친모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놓은 네,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물론 뭐 전우원 씨가 아버지인 전재용 씨나 예. 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로부터 최근에 어떤 연락을 받은 건 없다 그래요. 예. 아예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의 친모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예.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아마 전우원 씨는 한편으로는 광주에 가서 그 5.18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를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봤던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예.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문제를 계속 폭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제 윤경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게 법적으로 얼마나 추징이라든지 예, 사후 조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폭로 자체가 직계 가족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폭로 내용도 보면 의미가 없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어떤 사회적 압력이나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예. 그로 인해서 전두환 씨 일가가 자발적으로 지금 미납 추징금을 내놓든가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우원 씨가 어쨌든 저런 폭로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우원 씨가 아마 이런 내용까지 굳이 공개한 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무서운 느낌의 문자가 지금 친모가 받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오늘 공개를 한 상태이거든요. 무서운 느낌의 문자와 전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요 상황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하나 보겠는데 전우원 씨가 또 공개한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의 SNS상에 외 증조부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그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친어머니의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외증조부가 되죠. 최창용님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묘역의 안장이이신 분이라고 그래요. 독립유공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SNS에. 최창용님 국립대전현충원에 지금 여기 묘역에 안장이 돼 있다 그래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 사진도 좀 있고 있는데 외종부 최창용님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본인이. 자, 백승주 전 의원님. 사실은요. 본인이 있던 친가 관련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외종조부가 독립유공자임을 공개를 해요. 이거는 글쎄요.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거리두기 차원일까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전우원 씨의 오늘 모습 이렇게 보면은 자꾸 오버랩되는 부분이 우리 예. 국민들도 혼란을 줄 것 같아요.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 마약을 먹고 방송을 하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가는 그 동영상을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찾아서 봤는데요. 예. 그 모습하고 이렇게 오늘 의식 있는 청년으로서의 어떤 증언을 하는 모습하고 이게 어느 게 진짜 모습일까? 약간 대비되죠. 정체성에서 굉장히 저한테 혼란을 줘요. 이게 저는 그때 좀 안타까운 심정에 좀 약물 치료하고 성격 장애 이런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 제가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보면은 굉장히 의식이 선명한 의식이 있는 예. 청년처럼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96년생인 전우원 씨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간에 우리가 이제 심각한데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지금 외조부죠. 예, 외증조부. 외증조부의 예. 어떤 정체성, 외가의 정체성 이런 청년이 지금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이 혼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공감하는 분위기는 이런 증언들이 어떤 상태에서도 이 증언들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예.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계 당국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 좀 그 가족 사석에서 보면 지금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또 어떻게 보면
저 친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예.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증조부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임을 본인 스스로 밝혔고 그리고 앞서서는 본인의 할아버지, 그 친할아버지죠. 학살차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앞으로 계속 광주를 찾아서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죠. 뭐 여러 또 모습이 있을 테니까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